박현경 기자의 인사이드 아메리카. 네, 연방거래위원회 FTC가 어제 사기주의보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다름 아닌 한인 커뮤니티입니다. 어떤 사기에 대해 주의를 해야 할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니다. 또 미국인들의 크레딧 카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절반 가까이는 매달 빚을 다음 달로 넘기는 실정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연방거래위원회 FTC가 이 코리안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사기주의보를 발동을 했다고요? 네, FTC는 어제 소비자 경보 섹션에 코리안 커뮤니티를 위한 사기주의보라는 제목으로 조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FTC의 이 소비자 경보 섹션에는요, 최근 늘어나는 사기 행각이나 아니면 뭐 그것만이 아니더라도 뭐 소비자들이 알아두면 좋은, 예를 들면 코로나 검사를 무료로 어디서 받을 수 있는지 이런 내용들이 올라오는데요. 네. 이번엔 다름 아닌 코리안 커뮤니티를 타겟으로 한 사기주의보여서 눈에 띕니다. 어허. 그 얘기는 한인 커뮤니티가 피해를 입고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FTC는 우리가 인지하는 이 사기는 한인 커뮤니티를 뒤흔들고 있다고 뒤흔들 밝혔습니다. 정도로, 네, 네. 현재 한인 커뮤니티가 피해를 입고 있다는 뜻이 되겠는데요. 네. 그렇지만 물론 한인만 그 대상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FTC는 이 사기가 곧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서 당신 가까이에 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기범들은 보통 결코 한 사람이나 뭐 한 커뮤니티만을 목표로 삼지 않기 때문이란 그렇겠죠. 설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FTC는 누구나 알아두고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고요. 그렇게 사기범들이 사기를 치기 전에 이에 대한 내용 잘 인지하고 이런 사기를 당한다거나 이제 목격한다고 하면 그거를 잘 신고해서 내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까지도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FTC가 주의하라고 경고한 사기가 어떤 수법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간단히 말하면 비자금이 있는데 송금을 해야 하니까 그 수수료만 좀 지불해달라, 이런 수법입니다. 그건 뭐 그런 이메일도 많이 예전에는 왔었는데. 네, 지금 특히나 지금은 더 또, 네. 늘어나고 있는데요. FTC가 밝힌 구체적인 사기 유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미국인 변호사가 한국에 있는 범행 대상, 예를 들어 댄이라고 이제 한다고 치면 아하. 그 댄한테 거액의 거래 수수료를 달라고 요구하는데요. 그 이유가 변호사라고 하는 그 사람이 캄보디아 왕을 돕고 있는데 왕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미국 은행에 예치한 120만 달러 이상 비자금을 현재 연방정부가 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네. 그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해당 자금을 한국에 유학하고 있는 자신의 아들한테 송금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아하. 댄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접근을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 변호사란 사람은 이 이야기에 신빙성을 심어주기 위해서 좀 더 많은 그런 정부 관련 문서처럼 보이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곤란한 일을 도와주는 대가로 댄에게 많은 돈을 줄 것이라고, 그러니까 댄은 많은 돈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수수료만 좀 지불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네. 이게 전부 다 사기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FTC는 사기라는 점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 비자금은 뭐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고요. 해당 문서 또한 다 위조된 겁니다. 그래서 FTC는 갑자기 누군가가 당신에게 또는 당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한테 연락해서 송금을 해야 하는데 거래 수수료를 요구한다 하면 불법일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 꼭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그 누구도 그런 요구를 하지 않는다고 말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댄이라는 사람은요, 피해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2만 달러 이상 수수료를 그 와이어 트랜스퍼로 이제 송금을 시켰다고 해요. 그래서 변호사는 또 그 후에 2만 달러 피해를 입히고 나서도 더 많은 돈을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바로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라고 FTC는 밝히고 있습니다. 한번 사기를 당하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같은 방법으로 사기를 또 시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젠 진짜 변호사가 댄을 돕고 올바른 일을 하도록 지원해준다고 FTC는 전했습니다. 여기서 올바른 일은 첫째는 지급 중단하라는 것이고 둘째는 신고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FTC는 한인 커뮤니티와 또 한국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 사기 수법을 널리 알려달라 이렇게 당부를 하고 나섰습니다. 네, 갑자기 연락해서 금전적인 요구를 하는 사람에게 절대 돈을 송금하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그 어떤 사정을 들려준다 해도 그렇게 돈을 보내선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나라의 어떤 공무원도 당신에게 송금할 실제 돈을 갖고 있지 않고 만약 누군가 그렇다 한다면 그건 사기꾼이다라고 FTC는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군가 와이어 트랜스퍼 아니면 기프트 카드, 암호화폐 이런 것들로 송금하라고 한다면 그 또한 사기꾼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이런 사기를 당하거나 또 이런 연락을 받게 되면은 꼭 신고를 해야 되는 게 매우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FTC는 반드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웹사이트를 밝혔는데요. reportfraud.ftc.gov reportfraud.ftc.gov 이게 웹사이트 주소입니다. 여길 통해서 신고 가능하겠고요. FTC는 신고를 하는 게 실제 차이를 만든다는 점 꼭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인데요. 미국인들의 이 크레딧 카드 의존도가 지금 높아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인플레이션에 점차 하루 지출이 늘어나다 보니까 점차 많은 미국인들은 크레딧 카드에 의존하고 있다고 CNBC가 전했습니다. 크레딧 카드 의존도가 높아졌다는 건 크레딧 카드 그 빚 밸런스가 얼마나 늘었는지를 통해 알아볼 수 있겠는데요. 개인 저축 비율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낮아진 지금 크레딧 카드 밸런스는 1년 전에 비해서 15%가 뛴 걸로 가장 최신 분기의 뉴욕 연준은행 보고서에서 나왔고요. 연간 15% 상승. 이게 지난 20년 이상에 걸친 기간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폭을 기록한 겁니다. 네. 참. 크레딧 카드 밸런스가 그만큼 높다는 거는 그만큼 카드 빚을 갚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이 크레딧 카드 빚을 완전하게 다 갚는 미국인 수는 더 줄어들었습니다. 예. 개인 재정 사이트 bankrate.com의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크레딧 카드 소지자의 46%가 최소 하나 이상의 카드 빚을 매달 그 다음 달로 넘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절반 가까이가 카드 빚을 갚지 못한 채 이번 달 건 이제 다음 달로, 다음 달엔 또 그 다음 달로 그렇게 계속 카드 빚을 넘겨가는 건데요. 지난해엔 이 비율이 39%였는데 이번엔 46%까지 더 늘어나게 됐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카드 빚을 넘기다 보면 지금 당장에는 문제가 없이 좀 지나칠 수 있겠지만 나중에는 언젠가 문제가 터질 수 있다는 지적이 그렇죠. 나오고 있습니다. 자꾸 뭐 미루다 보면 이자도 자꾸 높아지고 나중에는 정말 더 갚기가 힘들어질 텐데. 네, 안 그래도 지금 크레딧 카드 이자율이 엄청나더라고요. 무지하게 비싸졌어요. 평균으로 네. 보니까 크레딧 카드 이자율 19.6%, 거의 네. 20%에 달합니다. 역대 최고에 평균이 달하는 그냥 겁니다. 그보다 훨씬 더 높을 수도 높을 있다는 수도 건. 있죠. 네. 그래서 카드 빚이 많다 보면 크레딧 카드 점수는 낮아지게 되고 그럼 크레딧 카드 만들 때 또 더 높은 이자율 적용받다 보니까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겠는데요. 이 뱅크레이트 조사에 따르면 카드 빚이 있는 전체 43%가 자신의 이자율이 정확히 얼마인지도 모른다고 하니까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 보이고요. 맞아요. 예를 들어 크레딧 카드 밸런스가 $5,474다. 그리고 이걸 미니멈 페이만 한다라고 했을 때 전체 빚을 다 갚는 데는 거의 17년 가까이가 걸린다고 합니다. 와, 네. 그리고 이자로는 $7,528 내야 원금보다 합니다. 더 많이 내야 되는 거네요. 네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졌네요. 그렇습니다.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경 기자였습니다.